접근 제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접근 제어 방식이 사용자 인증을 통한 접근 제어 방식일 텐데, 그래서 사용자 로그인 관련된 명령어를 좀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수업하면서 뭐 써보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팸 모듈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사용자 로그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하는 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팸 모듈. 그래서 팸 모듈이 뭔지 봐보고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여러 종류들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로그인과 관련된 명령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su 명령어,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처음에 쓰라 그랬죠. 제가 그냥 일반 사용자에서 루트 사용자로 우리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할 때 이렇게 쓰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su 명령어는 뭐 슈퍼 유저 뭐 이런 말도 있고 스위치 유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약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su 명령어를 쓰고 대시를 쓰거나 안 쓰거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대시를 써주게 되면은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초기화 파일 있죠. 홈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사용자 초기화 파일이 적용이 되게 되고, 대시를 빼고 하게 되면은 그냥 현재 사용자 로그인 하기 전 사용자의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요거의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는 su 하고서 해당 사용자 환경을 좀 적용시키기 위해서 대시까지도 같이 써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수업 때 계속해서 썼던 거니까 그냥 한 번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who랑 관련된 명령어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who 관련된 명령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who라고 하는 명령어를 칠 때랑 who 띄고 am 띄고 i를 입력할 때랑, 그 다음에 who am i를 같이 쓸 때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who 명령어는 현재 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 원격 접속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다른 식으로 접속을 했다든지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하는 거고요. who 띄고 am 띄고 i는 who 명령어에서 이 접속 정보 중에서 제 것만 따로 뽑아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who am i를 이렇게 붙여 쓰게 되면은 그냥 사용자 로그인명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who 명령어 있죠. who 명령어. who 명령어를 쳤을 때 이제 여러 사용자들 정보가 다 같이 뜨고 어떤 장치에서 접속했는지 이런 게 뜨기 때문에 뭐 허가된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를 따로 해주거나 해야겠죠. 그래서 요게 터미널 장치 번호예요. 터미널 장치 번호. 자, 그 다음에 last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last. 이 last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바 밑에 로그 밑에 wtmp라고 하는 로그 파일의 내용을 참조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사용자가 로그인한 정보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언제 로그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에다가 시스템 부팅과 관련된 정보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서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 365일 24시간 켜져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종료를 하게 되면 그 종료하는 이유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언제 이게 종료가 됐는지, 언제 뭐 재부팅을 했는지 이런 정보, 시스템을 언제 재부팅했는지 이런 정보들도 이 파일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격 접속으로, 이거는 원격이 아니긴 한데 원격 접속으로 만약에 루트 사용자가 로그인이 됐다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얘는 지금 원격 접속이 아니고 터미널 장치 그냥 콘솔 창으로 연 거긴 한데 이런 것이 뭐 TTY 이렇게 돼가지고 루트 사용자가 원격 접속을 하고 막 그 사용자가 시스템을 뭐 재부팅을 하고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파일을 보고 그런 걸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가이드라인 봐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랬죠. 원격 접속 안 되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런 걸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줄 때 설정을 할 수 있는 PAM 모듈이라는 데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PAM 모듈은 플러거블 어센티케이션 모듈이라 그래서 플러그 여러분들 콘센트에서 이거 꼽았다 뺐다 하는 걸 플러그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듈들을 꼽았다 뺐다 하듯이 필요한 것만 뭐 추가했다가 필요 없는 거는 뺐다가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에다가 필요한 애들만 꼽아서 사용을 하듯이 쓰는 그런 하나의 인증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로그인과 관련된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SU라던가 우리 아직 원격 접속 같은 건 네트워크를 들어가기 전이라서 안 배웠는데 뭐 이런 SSH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PAM 모듈들 이런 애들을 이 각각의 프로그램들에다가 내가 적용시키고 싶은 모듈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U 명령어에다가 뭐 계정 관리 모듈이랑 암호 관리 모듈만 적용시켜서 계정 관리랑 암호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던가 SSH 명령어에다가 세션 관리 모듈이랑 인증 모듈만 적용시킨다던가 아니면 이걸 다 적용시킨다던가 내가 딱 적용시키고 싶은 애들만 적용을 시키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공통적인 인증 방법을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듈이고요. 내가 이런 인증 모듈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뭐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 모듈을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필요할 땐 추가하고 필요 없으면 제거하고. 그래서 PAM 모듈 같은 경우에는요. etc 밑에 pam.d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적용시키고 싶은 프로그램들 또는 서비스의 이름이랑 같은 설정 파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면 되는데 이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이런 파일들을 한번 봐보면 안에 내용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파트들을 좀 살펴보면 맨 처음 어떤 타입의 인증을 사용할 것인지부터 좀 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인증 관련 모듈인지 뭐 세션 관리 모듈인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인증 관련된 건지 계정 관리인지 패스워드 관리인지 세션 관리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자 인증 관련된 모듈을 적용시키고 싶다라고 지정을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 PAM에서 사용되는 모듈들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동작을 취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증 관련 모듈을 썼단 말이에요. 인증이 성공하게 되면 뭐 어떻게 처리를 해라.
인증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라. 그 결과값을 지정을 하는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equired랑 requisite, sufficient, optional, include 이런 값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sufficient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지정한 모듈이 인증 관련된 모듈인데 인증이 성공되면 그냥 바로 인증 성공으로 인식시키라는 소리예요. 펜 모듈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정 파일에. 설정 파일에 여러 개의 모듈들을 지정을 하는데 sufficient는 그냥 이거 하나만 성공하면 바로 성공으로 치는 거고 sufficient가 아닌 뭐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성공하고 이것도 성공하고 이것도 성공해야 뭐 인증이 성공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건데 sufficient는 그냥 요거 하나만 성공이 돼도 바로 성공이 되게 한다. 뭐 이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뭐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애들은 여러 가지 다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듈들 적용해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모듈 패스 같은 경우에는 USR 밑에 라이브러리 64 밑에 security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보면 이런 식으로 SO로 파일 이름이 끝나는 여러 가지 이 모듈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들 중에서 지금 pem-root-ok라고 하는 그런 모듈을 좀 지정을 한 거고요. 저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루트 계정이면은 성공을 반환해라 이런 모듈인데 이런 종류의 모듈은 여러 가지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lib64 라이브러리 64의 시큐리티 디렉토리 가보면 이런 식으로 모듈들이 엄청 여러 가지가 있고요.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듈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듈들을 좀 사용을 해서 PEM 모듈을 좀 적용하는 실습을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